네, 화제의 격투기 토크쇼 아웃레이즈입니다. 저희가 20회까지를 시즌 1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9번째입니다. 11번의 생명이 남았는데 이 11번의 생명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시즌 2가 이어질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나거든요. 네. 자, 3명의 평론가분들 모셨습니다. 예. 해병대 출신입니다. 사실상 TFC고 그리고 격투기 이 승부 예측의 소믈리에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류병 죄송한데 저를 12년 차 하시는데 왜 이름이 아직도 안 붙으세요? 아니 아직도? 유병학으로 하다가 이번에 좀 웃기려고 리우로 가려고 그랬는데 리우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좀 제가 절었네요. 거기서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네. 리우를 하면 좀 어려우신가 네. 리우식으로 하세요. 그렇지, 리우 그렇지. 병학하면 네. 어렵지가 않아요. 네, 왠지 알겠습니다. 장품 수업 것 같습니다. 자, 병학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 플러스 병학 U 플러스 유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LG 아니죠 선물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승부 예측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 예. 지금. 예. 승부 표현도 예측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예. 일단 승부 예측을 할 때는 어깨에 힘을 많이 빼야 돼요. 빠졌어. 본인 얘기를 너무 주관적으로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봐야 되니까 신한체육관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오늘은 더 어려운 승부 예측이거든요. 그렇죠. 주제가 예. 날카로운 어떤 오늘은 못 맞추죠. 오늘 주제는 맞출 수가 없이. 맞출 수가 없는. 그러나 이제 논리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 맞출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블랙컴뱃에 다녀왔습니다. 자, 정성욱 편집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물 부사장 유괴 전문가 정윤아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덕코트 이간진료계 교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제가 고갈된 건 아닌데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갈된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하지만은 이게 이제 저희의 캐릭터를 좀 알리고 어떤 세대 간의 공감. 저희가 이제 70년대 자꾸 이제 MZ세대 하니까 좀 그런데 여하튼 저희는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교덕 정성욱은. 근데 정유나 유병학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고 그리고 요 시대 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격투기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병학, 정유나 두 분이 학창 시절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걸 찾아봤어요. 제가 저희를 위해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이게 2002년 3년에 나온 2002년 그러니까 월드컵 후에 나왔어요. 네, 2002년. 차이밍이 후에 기가 나온 막혔어요. 거로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드라마인데 저는 그 당시에 행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시 공부를. 물론 술은 계속 먹었고 근데 이제 TV는 거의 보질 않았어요. 뭐 정석 편집장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2002년이요? 예. 그때 일단 2002년도에 한참 놀아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그 복학에 뜰 때인데 그때 제가 2002년 월드컵 딱 할 때 뭘 매운 걸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를 이만큼 찢는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 예, 맹장 보통 요만하잖아요. 예. 저는 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만해요. 왜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에 터졌어? 네, 터졌어요. 아. 가서 나 진짜 세상에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인데 장이 터졌고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제가 물을 줘. 그래서 어떤 친구가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게 독이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수술 들어갑시다. 먹은 거 없죠. 방금 물 한 잔 마셨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일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요. 그 아픈 상황에서 하루를 버텨야 돼요? 버텼어요. 그래서 그때 병실에 옮겼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6인 병실에 옮겼는데 내가 막 으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아파 죽겠는데 막 계속 그러니까 간호원이 짜증을 내더니 그러더니 뭘 놔. 그리고 갑자기 마치 사람이 이렇게 돼요. 멍 하더니 이러고 잤어. 아니 저는 정승욱 기자님 개그가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근데 실제 썰이 나는 재밌어. 이래서 그런데 그럼 이제 요만큼 찢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슉 해서 요만큼 요만하대요. 그래서 데일밴드 붙이고 나온다 그래. 보통 이제 수술 끝나면 맹장 근데 염이. 갑자기 수술이 끝났는데 갑자기 의사가 죄송합니다.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에?
처음 들은 얘기네요. 아니죠. 뭔 소리예요? 그래. 뭐 걔네 막 아르샤를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재수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날 이상한 데로 옮기더니 막 이거저거 꼽더니 코에도 이상한 거 꼽고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준중환자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나 아직도 기억나. 어떤 여자애가 병실에 이제 왔는데 이게 나면 날 보더니 괜찮아. 그러더니 아니 근데 그게 원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 이걸 알아야 돼. 난 원인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전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전날 그냥 어떤 남자의 여자친구가 매운 뭐라고 그럴까 그걸 해줬거든요. 매운 김치찌개 해준다. 왜 이렇게 맵냐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나 이것도 웃겨. 아니 그러니까 매운 걸 먹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그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맹장염인데. 왜 매운 걸 먹는데 맹장염이 나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 원인 지금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 먹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맹장염은 맞아요? 근데 나 진짜 그것도 웃길게. 전날에 맹장인 줄 알고 갔는데 너무 배가 아픈데 저기요 응급실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난 그 응급실에서 접수받는 사람 무섭더라고요. 네 보호자 데리고 오시고요. 이제 사람 죽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보호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일단 입원부터 시켜주세요. 제가 전화를 할게요 그랬는데 네 안 됩니다. 예 보호자 데리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돈 이거 뭐 계산하셔야지 뭐 그거 됩니다. 친구들 불러서 야 나 죽겠다 그랬더니 애들 막 술 먹고 히 이러고 있는데 애들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근데 아니 나는 원인을 물어봤어요. 지금 원인. 아니 여기서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인은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는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첫날에 그냥 퇴원을 했어요. 왜 퇴원을 했냐? 검사를 했는데 인턴 의사가 갑자기 털썩 갔더니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그러더니 그 의료 사고네. 의료사고지. 그래서 인턴이 뭘 줬냐면 이거 응가싸라고 약을 이만큼 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욕했단 말이에요. 병신아듯이 설사병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했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줬어. 근데 다음 날도 계속 아프니까. 중간에 안 끊으면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본질을 얘기를 안 하셔서. 이거 나도 근데 계속 물어보는데 본질은 모른다니까. 맹장을 왜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시고. 사석에서. 나중에 추억편에 추억편으로. 쇼폰을 뭐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얘기를? 짬처럼 네네네. 추억편으로 내가 가시죠. 앞에 거 다 잘릴 것 같아. 네. 멍합시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했냐면 2002년에 그쵸, 여러분들이 그쵸. 뭐 했냐? 즐겁게 보던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던 야인시대 얘기를 하려고 2002년에 뭐 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걸 짧게 얘기할게요. 그것 때문에 터져서 2002년도 거의 반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괜찮고요. 이제 못 놀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좀 쇼를 다 훔쳐갔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 신스틸러가 등장하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야인시대 놀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 당시에 유행을 했었던 2002년부터 방송됐던 드라마 야인시대 인기를 타고 각 학교에 야인시대 놀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전 몰라요, 그게 뭔지. 야인대 놀이 아세요? 뭐 그때 인기가 있었다 보니까. 동해에서 중학교 다닐 때 안 했어요, 친구들이? 중학교 놀았죠, 때? 뭐. 그러니까 아시는 건 거잖아요. 네. 다 알죠? 다 알더라고. 그냥 역할극 놀이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이소룡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막 주위에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역할도 하고 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액션 영화 같은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처음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윤아 칼럼하고 예전에 유일남 방송할 때 그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김두한이 있고 뭐 서열이 있대. 그러니까 캐릭터를 자기가 가져올 수 있대. 센 놈이. 난 김두한, 뭐 누구는 시라소니. 넌 누구였다고요? 신마적. 그럼 높은 건데? 그 센 사람인데. 근데 저는 세지 않았고 센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김동회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 신마적이죠. 저는 센 적이 없어요. 근데 신마적은 그래도 상위 랭커 아닙니까? 초상위 랭커죠. 거의 3위 아니에요? S 플러스죠. 거기는 어땠어요? 부천은? 근데 저희는 막 학교에서 누가 신마적, 구마적 이런 건 없었던 거. 캐릭터를 선점하거나 이런 건 스타일이 그냥 아니구나. 반에서 좋아하는 애들,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애들, 뭐 저같이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전날 보고 온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노는 거죠. 막 누가 이렇게 지칭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나는 여기는 그런 게 있었대요. 누가 왜 그때 당시니까요, 저희는. 아,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조금 스타일이 좀 달랐나 보네. 다 그렇죠. 뭐 네. 사투리 같은 것처럼 다 다른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일지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 그 일지매라는 영화 끝나자마자 애들이 갑자기 다 두건 쓰고 일지매라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인 이런 거예요. 느낌인 거예요. 전날 밤에 다 야인들 네. 보스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등굣길에도 막 가죽장 끼고 와가지고 뭐 어떤 애 그냥 막 밭다리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마도가라고 그런 식인 거예요. 막 모자 미화경부 이 마도로스 모자 써가지고 아니 그걸 쓰고 와요? 모자가 몇 명이- 소품도 있어요? 그 미화경부가 모자를 써요. 이재용 씨가 코스염 난 사람. 네네 그분 모자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희귀한 모자였어요. 그런 모자가 없었거든요. 이런 책 모자가 아니라 마도로스 모자라고 선장들이 타는 모자들 써는 경부여서 근데 그걸 이제 몇 명 애들이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재미를 어디서 갖고 와요? 그거? 사와? 아니 이거 파니까 뭐 그냥 시장 가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뭐 형이나 아버지나 뭐 있는 사람 그 모자가 항상 그 일제 시대 경찰하면 항상 그 모자.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 그렇지. 친구가 딱 이제 유명했잖아요. 걔는 떡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런 하는 느낌으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노는 그냥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조지 워싱턴. 그 사람 안경 쓰고 이렇게. 네, 안경 저는 쓰고. 조지 워싱턴 좋아했어요. 누구예요, 조지? 그게 아니라 2002년에 맹장으로 한 해를 다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누워서 그런 것만 보니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조지 와싱턴. 아니, 아니 드라마는 봤군요. 맨날 술 먹고. 드라마는 봤어요? 아이 좀 봤죠. 그래요? 난 그때 TV를 거의 안 봤어요. 아니, 그 공부 준비하셔서 그런 거. 아니 그 원래도 TV를 많이 안 봤어. 지금이야 뭐 OTT 이렇게 있으니까는. 2002년도 때 보지만. 봤던 게 그런 드라마 아니면 프라이드, K1 뭐 거기 저는 허준도 안 봤어요. 허준 안 봤어요. 혀주는 보셨어요? 허준이 뭐야? 아니 그건 봤을 것 같은데. 여기 성플러스 인물 계정. 비디오로. 허준은 보셨을 것 같은데 허준은 안 보셨어요? 아니 허준 나중에 대장금도 나중에 봤어요. 그럴 수 나중에.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드라마를 거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전 모르죠. 야인 시대 때 뭐가 유명한지. 학창 시절이 아니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드라마는 딱 구마적까지가 딱 구마적 신마적까지가 딱 그거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예전에 정윤영 칼럼이 설명을 해주는데 안재모 시절에 이거. 인기가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뾰로롱 돌면서 김영철로 바뀌더니 그 다음부터 시청률이 반토막을 1945년도에 나오면서 안재모가 그게 이제 천국의 계단에서 이완이 신현준으로 바뀐 거 이후에 그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강한 반전 최고의. 천국의 계단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완이 이렇게 하면 이완이면 김태희 동생? 네, 그게 이제 회전목마 도는데 갑자기 신현준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만큼 진짜 안재모에서 김영철로 바뀐 거는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갑자기 뒤도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그걸 보고? 드라마는 매번 다 생방으로 봤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그 뒤로 학교에서 야인시대 얘기가 점차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싸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했어요. 정치 얘기를 빠지고 뭐 똥물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때는 또 다른 드라마가 또 재밌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로 넘어가고 뭐 WWF E가 아니죠. 그때는 F 얘기하고 ITV 얘기하고 이런 거 넘어가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 WWF. 그 뒤에 얘기는 잘 모르는군요. 얼추는 알죠. 나이 먹어서도. 근데 봤으니까. 드라마는 거의 다 안 본 것 같아요. 챙겨봤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총 나오고 그때 유명했던 제가 장면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땡땡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 의사 양반. 4달러 있잖아요 또. 그건 4달러. 근데 4달러는 사실 훗날 유튜브나 이런 그거예요. 거에서 올라갔지 그 당시에는 절대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고자란이는 당연히 컸고 고자란이는 너무 컸어요. 4달러는 전혀 아니고 차라리 뭐 나미꼬의 그런 모자들이나 이런 상품성이 더 인식이 더 됐지. 나미꼬. 애들이 뭐야 또? 누가? 아니 김두한을 사랑한 일본 여자. 그건 이제 안재모 때. 안재모 때 끝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안 봤던 사람 맞아요? 아니 아파서 그게 아니라 아파서 텔레비만 봤다. 블랙컴뱃은 여기서 하시더니 야인시는 여기서 하세요. 야인시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거의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수준인데. 거의 지금 야인이신데요. 완전. 어쨌든 그때 이후로 그 김영철 씨로 바뀐 이후로 사실 거의 안 봤다고.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다고. 그 반토막 났었다고 저 얘기 듣고 너무 웃기더라고. 나 신현준 얘기 나 이게 너무 웃기네. 예. 처음 알았고 처음. 그거 유명하잖아. 드라마 몰라 나는 거기서. 그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당시 이 비유를 썼다는 게 웃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아 여기 소믈리에요. 소믈리에. 너무 평행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시가 좋죠. 완전 네. 정확한. 아, 예시. 그러면 네, 저 예, 궁금한 거. 이 야인 시대가 드라마도 있었지만 물론 실존 인물들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럼요. 실존 인물. 누가 제일 센 거예요? 이거 누가 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김두한이 그냥 원탑이에요? 시라소니가 더 많죠. 투표를 하면. 아 시라소니를. 왜냐면은 음. 그거는 실제로 대면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두한이 뺐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고 그냥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초반에 붙었으면 붙었겠죠. 김두한도. 근데 이미 김두한이 안재모가 아니라 김영철 때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미관에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데 아. 이제 여기 만주에서 이제 왔는 시라소니가 왔죠. 근데 이제 시라소니는 그때 완전 그때도 10대 후반 마인드로 왔어요. 그 나이 먹었어도. 그래서 누가 제일 세냐 애들 막 근데 때리고. 시라소니가 나이가 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이는 한 살인가 더 2살 많은데 그래도 10대 20대 마인드인 거예요. 아, 정치가 아니라. 마음이 시라소니는 그때 마음이 안재모였구나. 이제 그때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때도. 독고다이. 네, 그때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 김영철은 나가는 이제 사람이구나. 김두한은 그게 넘어갔죠.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야, 네가 여기 제일 세다며 나랑 붙자. 오. 얘 혼자니까. 기세네 기세. 두한이 어디 세계 있노? 1등이죠. 근데 이제 김두한은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애들도 있는데 애들 있으면 못 붙냐 갔는데 그냥 애들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진 걸로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제 멋있다. 여기서 시라소니가 무릎 꿇어라 했어요. 확실히 애들이나 무릎 꿇어라. 딱 신용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술이나 먹자고. 근데 지금 다시 와서 보면 시라소니 약간 뭐냐면 이정재한테도 그렇고 다 허세? 약간 더러워서 피하는 기세보다 더러워서 허세 쪽으로 피하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막 시라소니 가서 너네 뭐 아는 거 막 하면 괜히 야, 돈 주고 빨리 보내. 그런 거죠. 막 약간 요런 그러니까 느낌. 막 술 취한 주정뱅이 같은 느낌인 거죠. 동네에서 그냥 막 그런 형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나가는 데도 사람이야. 이정재는 저희 라손이 형 또 왔으니까 라손이 그냥 몇만 원 소주값 주고 보내.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정재나 김두한 이제 자기가 그쵸. 정치계 한몫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손이 형은 영대 있나? 맨날 계속 이제 그게 습관처럼.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쵸. 한두 번도 그래서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린치를- 업보로 돌아오는 그 거 아니에요 린치 후배들한테. 그래서 이제 네. 아킬레스건이 그러나 여하튼 1위는 당시 1위는 라손이 형. 라손이 형. 라손이 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아. 냉정히 진 적이 없고 2위가 이제 김두한.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죠. 냉정히. 3위는 그거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구마적하고 신마적이 한 3, 4위 정도는 된다. 근데 저는 영화를 봤잖아요. 장군의 아. 아들. 영화에서는 신마적이 구마적을 이겨요. 그게 둘이 붙어준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아 영화는 잘못됐네. 영화가 되게 미화됐어요. 영화는 미화됐다. 구마적도 셌다. 구마적이 일단 그 기록을 보면 차 그냥 들고 괴력의 사나이. 사람 잡아서 던져서 꼬꾸라트리고 역발상 기계세 스타일. 딱 한국 맞는 딱 맞는 역발상 산을 뽑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적이 있고 신마적이 있고 신마적은 여기는 공부한 학생이었잖아요. 신마적은 보성 보통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만주어도 할 수 있고 그 일본어도 가능한 그리고 얼굴도 잘생겨서 어머 막 그랬던 근데 애가 힘이 세 던져 막 알겠습니다. 반신불수 만들고 막 유도 잘하고 그럼 3위가 구마적 신마적이고 4위 아니 4위 아니 블랙컴뱃 얘기하면 예. 누구요? 최준서 야차 누구야? 3위는 구마적 신마적. 블랙컴백 공부하겠습니다. 네, 4위. 아니 3, 4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 4위를 3위가 구마적, 4위가 신마적.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재는 이정재는 머리로 하는 사람. 근데 그 뭐야 구마적 신마적 정도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많죠. 사실 많아요. 근데 이화룡도 잘 쳤다고 하고. 저는 근데 이화룡과 정재도 사실 씨름 맞아요, 노래 했으니까. 이천의 씨름왕인데 그런데 별로 싸움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부산에서 맡고 있는 이정재를 구해준 게 시라손이다. 그래서 맨날 영대 있나 이래가지고 뜯어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전쟁 때. 전쟁 때 6.25 때. 이화룡은 여기는 이분은 그 연예계 아니요 이마수. 그 사람 이만수. 이화룡은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명동파인가 거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화룡은 그 만주인데 아니 만주가 아니라 북한 쪽 사람들.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시라소니가 만주. 데리고 있던 사람의 오야분 같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서열은 더 위죠. 동등하거나 더 위가 이화룡이고 시라소니는 그 개 행동대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시라소니가 위였어요.
아니요, 근데 서열은 이화룡이 위일 거예요. 아니 그 서열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서열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탑 3까지 하죠. 네. 이화룡 파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화룡 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시라손이. 명동 공장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 근데 이게 그 역사 네, 학도시니까 역사로 하면, 이거 너무 미화된 거 아닙니까? 개뻥이죠 다. 아니, 진짜로 이 시대 때 협객이라고 불리잖아요. 약간 자칭으로. 건달이지만 사실 아 깡패죠. 깡패지. 근데 깡패죠. 협객이에요, 협객. 좋아, 협객이라고 부를게요. 협객들이 싸움을 이렇게 정말 안재모처럼 아니면 장군의 아들 박상민처럼 네. 붕붕 날아다니고 뭐 시라소니가 박치기로 막 황병도 벽을 막 뭐 부수고 막 이랬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네. 한마디 해드릴 영화가 네, 있어요. 네. 그 품행제로란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류승범. 네. 아, 그렇지. 품행제로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음. 전설의 두 사람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 저는 영화를 안 봤어요. 머리 잡고 막 옷.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났어요. 야, 니네들 들었냐? 음. 야, 그 두 사람 붙었대. 어. 막 벽 치고 날아다니고 어. 막 2단 협차기하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날 끝났대. 아, 장난 아니었대. 실제서 막 머리 막 그렇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요. 싸움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기세로 싸우는 사람들은 뭐 위축시켜 놓고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죠. 아니 선빵으로 이제 제압을 하거나 이런 때리거나. 식인데 아무리 협객 이래도 뭐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싸웠을까 싶은 거죠 저는. 협객이 아닌 게요. 음. 시라소니 린치 사건만 봐도 알아요. 왜냐면 시라소니 린치 사건이 뭐예요? 덩대에 인나하고 왔는데 애새끼들이 숨어서 조져! 그래서 여러 명이 붙어서 협객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님 한번 붙읍시다. 우리하고 그만하시죠. 저희하고 이기면. 다 깡패들이죠. 근데 아. 다 때려서 막 그래서 그것도 무서워서 병원 찾아가지고 다리 하나 남은 거 부러뜨리잖아요. 그게 협객이에요? 저희가 근데 어렸을 아니지. 때는 하여튼 협객으로 봤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예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신 게 시라손이랑 시라손이 아니라 이정재랑 이정재 사단 애들을 협객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린치를 했다고 걔네들은 협객이 아니에요. 협객이라고 아니. 지칭하는 거는 네. 김두한이라든지 네. 시라손이라든지 우미감 군마적, 패거리. 신마적이나 이런 애들이지. 그렇게 린치한 애들 그런 왜냐면- 조물애기 애들이 다 협객은 아니에요. 그- 아니 그런데 그들이 협객이라고 지네들이 칭하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다 근데 제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제 얘기. 당연히 협객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독인 객인인데. 독인 얘기라니까 진짜.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에 보면 막 안재모가 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 대사가 있어요. 나는 거리의 독립군이요. 진짜 막 이런 대사도 나오고. 톤이 간신의 톤인데. 나는 거리의 그래요. 독립군이요. 이건 뭐야? 딱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거에 대해서 할 그러니까 얘기가 이거 보면서 있어요. 야 저거다. 근데 사실 깡패지. 이거는 저희 2002년 중3 마인드였고 어. 우리가 그 시절이니까 1대 싸움 멋있는 거고 여러분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은- 야인 시대에서 나오는 협객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인식돼 있습니까? 음. 조직폭력배 1세대 창시자로 알고 있는 아, 거예요. 예, 조폭 일세대. 그거에 더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갈 건 아니지만은 원래 있던 옛날 무인시대라든지 뭐 무인들, 경대승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든 게 도방인데 오. 그 도방이 조폭의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맞아요. 도방이 오.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 사람 때리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 맞아요, 보호.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본질이에요. 협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센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다이다이 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죠. 도방 네, 얘기가 나올 줄 본질. 몰랐네. 그때가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협객 이런 게 안 통하고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런 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야인 시대도 그렇고 막 조폭 영화들 막 다 맞아. 멋있고 조폭영화가 특히 많았어. 조폭 마누라. 막 의리 어. 있고 막 멋있고 막 우리 막 박신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 거. 그 약속. 약속. 너무 어. 멋있었죠. 사실은. 그런 본질. 아 맞아 그거 좀 그런 게 대사가 멋있고. 뭐였죠?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뭐 나에게 뭐 다 나에게 기보가 있다면 뭐. 고기 후련했냐? 뭐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아 잠깐 그거 해바라기 아니야? 아니. 누구 형 나가. 누구 형 나가. 그리고 영진이 형 나가. 이교덕 기자님 항상 중재를 하시고 본질을 아시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격투기나 어떤 게 1대1 싸움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강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런 협객 이런 거에서 많이 따왔다 유래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대1 싸움에 대한 우리 삼국지 일기토절 재밌어 하잖아요. 1대1 싸움에 대한 게 재밌기 때문에 격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 조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오. 조춘 씨가 그 거의 김두한 마지막. 쪽에 마지막 막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동년배분들이 네. 나와서 최근에 TV조선에서 무슨 아 봤어요. 뭐 마이 라이프인가? 라이프. 예, 거기에 나와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미화를 시키지 당연히. 자기의 추억은 다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들은 뭐 그때는 1대1로 싸워가지고 지면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막 뭐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그래서 1세대 낭만 주먹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본인들이 지칭할 때는 아니면 어떤 책에서도 봤는데 그거래요. 진짜 말 그대로 강한 사람끼리 붙어서 끝나면 그래 형님 동생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연도를 까먹었다. 그 신상사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신년회를 하는데 거기 사보이 호텔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양은 그 유명한 조양은 씨가 회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다 아작내면서 낭만의 시대가 끝납니다. 영화 보스를 참고해 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양은 씨는 맞아요. 영화 배우로 주연도 하니까 그 당시에도 그거 지가 만든 영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복수열전 이경규 같은 거잖아. 그 장면이 자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거 나와요. 그 장면이. 음. 야, 제끼야! 들어가서 다 쑤셔버리는 거. 요즘에 아니 나는 어.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예. 본질을 얘기하셔야 주제 돼요. 가져온 이유는 그냥 옛 어떤 추억들 청취자들이 나이 때 비슷하니까 네. 아마 그럼 뭐 재밌게 느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 신 거죠. 스틸러가 갑자기 예. 일단 저기 맹장염이 걸려 너무 컸어요. 거의 너무 컸어. 맹장염이 걸려셨는데 때마침 또 야인 시대에 대한 정통파였어. 정통파 제일 많이 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네. 역사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것도 또 파는 게 재밌는 거고. 아니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미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김도한 씨의 이 모든 얘기는 자기 자서전이 있어요. 음. 자기 자서전이 2개가 있는데 본인이 쓴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 동화 방송에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이죠. 그 김도한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그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시대 때 또 무풍지대라는 드라마가 나오고요. 예. 나 유지강은 역사와 민족 앞에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니 그게 야인 저희 시대 예. 또래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무풍지대 이런 걸 아무도 그런 예시를 들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네. 제가 좀 잘못 예상치 못한 난입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거 엄청난 난입이에요. 거의 인베이전급 아닙니까? 로만레이가급으로 할 말 다 아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이 현생에 김두한이 있어서 그렇지. UFC 선수랑 붙는 이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예.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 당시에 이게 너무 미화됐고 미화됐어요. 예. 근데 그 미화된 부분에 조춘 씨가 일조했다고 보십니까? 그 영상에서? 그거는 그냥 하나 얹히는 거지. 사실 영화 드라마 박상민 주연의 장군의 임권택 감독 그 장군의 아들 그 시작이야. 야인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여져가지고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제가 1대 말씀드린 김도환은 그 사람입니다. 조춘 씨가 그 UWF 나카무라 다이스케급으로 막내인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거의 그런 되나요? 급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그분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먼발치에서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 정도죠? 네, 먼발치 김두한 같이 걸어 다녔다? 아니 못 걸어 다니죠. 완전 끝자락에 그런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네. 마치 그러니까 미화는 하되 이거 헛소리는 거짓말은 아니다. 아니 조춘 씨가 말하는 거는 미화를 그냥 그때 그랬다. 그땐 그러니까 이게 그랬지. 우리가 기록이 안 남아 있고 사실 기억에 다들 의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와전이 편집을 하잖아 돼. 스스로. 와전이 돼 있죠. 에디팅을 하잖아요 다. 맞아. 예. 또 뽀샵도 넣고 막 이런 맞아, 거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믿을 수는 없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걸 완전 안 좋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걸 재미 위주로 할 수도 있고 팩트 위반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있는 역사적으로 정사들을 다 믿습니까? 승자의 얘기들인데 그것도 다 자기들이 미화시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까지 안 좋은 시선을 볼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믿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그건 조심하자. 그건 당연하다. 왜냐면 그거는 시대가 별로 100년도 안 나는 시대고 저희가 뭐 이순신 장군님 한 막 500년, 400년 전 얘기니까 그거는 당연히 많이 된 거고 김두한 씨는 뭐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뭐 아버지 이 나이 때니까 사람들이 좀 그럴 지금 수 뭐 있지. 따님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역시 모든 경기는
전략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 절대 안 돼. 난입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뭐든지 이 미스터 인베이전.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거. 네. 죄송합니다. 인베이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유병학에게 더 주목할 수 있는 주제를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저 오늘로 족하고요.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진정한 오늘의 협객이야. 예. 진정한 야인시대고 진정한 협객이다. 미화시킨 거 아니십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셔도 음. 협객이 또 등장합니다. 스라소니. 네. 스라소니 아니고 거의? 성나소니. 거의 실화소니 아니에요? 네. 교덕이 있네. 교덕이 그렇죠, 있네. 그렇죠. 오늘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게 궁금한데. 문제가 있어요. 있죠. 예, 다 예. 준비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 이제 각자가 그래도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어디까지 해봤다. 내가 이 선수 인터뷰를 해봤다. 이런 급. 자랑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네요. 선수가 아닌데 대회장에서 이 사람을 했다. 이정재. 영화 배우. 네네. 저기 그쪽 아니고. 동대 있네. 동대 있어. 동대. 리병대 말고요. 리병대 말고. 배우 톱스타 이정재 씨. 오. 72년생 이정재 씨래요. 네. 태양은 TFC 탑 FC 시절이죠. 탑 FC 2회 대회였나 3회였나. 아니 3회는 아니에요. 더 뒤였을 더 뒤였죠. 거예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재. 너무 즉흥으로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돼. 그때 그 이정재 씨가 격투기 관련 뭐 어떤 몸을 만들면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빅히트인가? 아니 뭐 그런 식이었어요. 세 글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흥행이 완전 안 됐, 실패했는데 음. 근데 몸도 엄청 좋은 시절이고 딱 했는데 이기덕 기자님이 저한테 옵니다. 저쪽을 봐라. 영대 있다. 이정재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 할 수 있겠냐? 인터뷰 딸 수 있겠냐? 그래서 아니 뭐 가면 가는 거죠. 갔어요. 한 이정재 씨가 여기 있고 한 3m 전에 갑자기 난입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매니저? 이걸로 한 두세 명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딱 막는데 여기 힘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딱 뭐야 펜스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시냐? 보디가드들이구나. 경호원들이구나. 마리가를. 매니저가 아니라. 왜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이정재 씨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미리 협조하신 거냐고. 안 된다고. 근데 전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교장님의 큰 그림이었다.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보디가드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변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정재.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그렇게까지 전략 쓰진 않았다. 저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이. 빌드를 짜신 것 같아요. 아이, 저한테 아니에요. 이런 마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저기 멀리서 2층 저쪽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정재. 그걸 활용하셨죠 또. 사진을 제가 받았죠. 기가 막히게 또 활용하셨죠. 이렇게 인터뷰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못했죠. 결국엔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도는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 왜냐면 빌드니까요.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에이. 사진에 대한 걸 딱 보려고. 에이,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이제 깨달았어요. 여하튼 이정재를 시도했다. 해보려고 시도해봤다. 예. 저 정성 기자는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지금 막 떠오르는 건 최용만. 최용만 단독 인터뷰도 한번 해본 거. 네, 그 뭐 단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한번 해봤고. 그리고 격투기 쪽에는 일단 최용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 있나? 추성훈은 못해. 추성훈 1대1 인터뷰 저는 해봤습니다. 추성훈 저도 하나 있는데 에피소드는. 먼저 얘기하십시오. 저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해봤다. 저는 UFC 일본 대회 때. 그때 화장실 앞에서. 예, 맞습니다. 그 Q&A 시간이 있어요. 개최량 전에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말을 하려고 했어요. 팬들처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니까 너의 말을 한국어로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 여기 참고로 현재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니 추성훈 씨가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다. 끝났어요. 그래서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추성훈 씨가 지나가는 겁니다. 매니저랑 둘이 같이 소변을 본 건 아니고 소변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어요. 제가 갔다 나왔나 없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딱 말을 걸었죠. 저 한국의 엠파이트 기자라고 하니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봤죠. 무릎 부상에 대한 그게 몇 퍼센트 진행됐나 하면서
잠깐 어떻게 해서 매니저가 사진 찍어준다 그랬는데 제가 찍자고 했는데 약간 옆쪽으로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이거 기사화 시켜도 되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를 교장님한테 이렇게 되는 거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완전 현장에서 독보죠. 현장에서 사진 찍고 단독. 멘트를 한 네, 두세 개를 따는 거예요. 뭐 단독. 길게는 못 하니까. 근데 두세 개 따도 그걸 살 붙여가지고 기사가 되는 거예요.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바로 협조가 돼가지고 이제 한 협업 플레이. 이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난 추성훈을 만났는데 추성훈이 그냥 휙 지나가길래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추성훈 씨! 그러니까 뒤 딱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이랬더니 이게 그 유명한 그 공개 안 됐죠. 그거요? 5장짜리 아니에요. 거기 네. 그게 공개됐어요. 그 사진만. 핀트가 나간 사진 말씀하시죠? 아니. 추성훈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일본 일화가 출장. 공개가 안 됐잖아요. 우리 녹음한 거 예전에. 그쵸, 일본 배 출장. 타고 가시는 일화. 배 타고 가서 아. 뭐 거기서 신칸센 타고 가가지고 돈을 차비를 교통비가 한 200만 원 들어갔는데 사진 5장? 사진 5장 찍고 돌아왔다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전설의 5장. 그 5장 중에 한 장이 바로 이 사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나 때문에 홀로스의 옆에 있는 홀로스 사진 기자도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빡치게. 야. 저는 데이나 화이트까지 해봤죠. 데이나 화이트 대표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카기바라 노부키도 하셨잖아요. 했지. 그거는 뭐 1대1은 아니니까. 다 1대1은 아니니까. 아사카키바라도 나도 그 스크럼으로는 한번. 근데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내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뭐였냐면 그때 최도 선수 경기였어요. 캐나다 토론토. 이제 컵스한슨하고 같이 파이팅 포즈 취한 다음에 데이나가 이렇게 불러요. 두고 일로 와. 근데 어디 골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구석으로만 가. 따라오라 이거지. 들어라. 보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배정호 기자라고 카메라 그때 들고 있었던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이제 같이 붙습니다. 바로 옆에. 근데 소곤소곤 얘기해. 와, 우리가 너를 되게 밀어주고 있다. 보너스 보고 이런. 맥그리거 급으로 너를 홍보하고 있다. 예.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최도가 아유 악수하고 막 이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쪽은. 그거 보고 내가 알았지. 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근데 엔데버 이후에 그런 모습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정윤아 칼럼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는데 에피소드가 사쿠라바 씨가 제주도인가? 어디죠? 그 에이펙스인가 뭐였지? 제주도는 아니죠. 여기 저기 서울이었던 거예요. 네. 사쿠라바 씨가 오셨잖아요. 네네네. 기자회견을. 네. 근데 그분도 아까 그 추성훈처럼 급하니까 그 기자회견 끝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부르고 싶은데 못 불렀어요. 근데 양복 정장을 차려입은 서두원 씨가 옆에서 사쿠라바 씨 부르더라고요. 사쿠라바가 딱 뒤로 들어가. 사진 한 장 찍어줘. 야 서두원 씨 최고네. 딱 그러더라고. 잠깐 그럼 서두원 선수에 대한 그런 멋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상에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진 찍었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때 한창 제가 서두원 씨 엄청 까고 다닐 때라. 저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옛날에 담배 같이 피신 적 있잖아요 사쿠라바랑. 네, 같이 폈죠. 옛날에 라이진 때. 아니 그런데 그날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윤동식한테 물어봐라. 맞아. 아니 근데 그날 인터뷰 에이펙스 인터뷰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인터뷰가 다 끝나고 이겨덕 기자가 우리는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기자들이 기자가 됐다. 그랬더니 사쿠라바의 표정 그냥 막 이렇게 표정을 형이야 하는 느낌으로 나 너무 웃겼어요. 그게 원래 A급들은 이게 취재가 좀 어렵고 단계를 거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생겼죠. 뭐 A급이 된 거지 이제 이 선수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정찬성이나 뭐 최도호나 오히려 또 김동현 선수는 좀 편하게 해줄 때가 많아요. 아니 잘해줘요. 오히려 거기는 김동현 선수는 좀 포용력이 있는데 정찬성 선수하고 최도호 선수는 약간 그 매니지먼트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제 예전만큼 편하게 소통을 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 할게요. 그 난입입니까? 네, 난입입니다. 제가 생각한 흐름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정찬성 선수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네, 이 얘기 해도 되나? 하세요. 난입인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아니 난입을 해놓고 체어샷을 안 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터뷰하기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기자들은 좀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찬성 선수의 지금 그런
이후의 반응들이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그때 위상이 올라간 그리고 거죠. 네. 그럼 아니 그런데 거기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약간 거부함에 있어서도 약간 좀 상대가 기분 안 그쵸, 나쁘게 그쵸. 해줬으면 좋겠다. 좋게 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오케이. 아 그래 뭐 알았어 인정. 근데 거기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A급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못 간 것 그런 같아요. 부분이 좀 서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서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나름 표현이 좀 네. 격했나 보네. 예, 표현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서운함이라는 거는 관계가 좋았다가 안 좋아질 때 생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서운한 게 아니라 기분이 그러니까 나빴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쁜 것도 네. 누구한테 아무 감정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좋은 감정이나 괜찮은 감정이나 기본 감정이 있으니까 그 훗날 반응이 안 좋, 달라지니까 나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성욱 기자님이 정찬성 선수 인터뷰할 때 예전에 해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니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정찬성 선수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달라진 게 어떻게 보면 맞겠네. 예전에는 거부할 때 뭐 나름의 뭐 그 이유를 대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이랄까? 최근은 아닌데 아무튼 좀 들었던 얘기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꾸준히 거절을 해 왔는데 지금의 거절 방식이 달라졌다. 네, 좀 너무나 정찬성 선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할게요. 사실 그 다른 타사 기자들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졌다 인터뷰하기가. 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 정찬성 선수 제가 알기로 기자들 말고도 이런 얘기 제법 나왔었잖아요. 아니 뭐 그건 그죠? 이제 지금 이제 기자 얘기만 하는 저 거죠. 태도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엠파이트 10년 전 시절에도 정찬 선수의 매니지먼트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몬스터짐이었어요. 맞아. 몬스터짐이라고 해서 엠파이트 인터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지. 안 해줬지. 한 번도 안 해줘서 근데 그때 정찬 선수 전화하면 항상 죄송하다고 하고 전혀 기분 나쁘게 저한테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제가 엄청 막내인데도 유명한 기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때문에 몬스터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알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기도 기자님이 갑자기 저한테 출동을 합니다. 안 해주니까 네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해서 체육관에 가라. 예? 제가 이랬으니까 아니 완전 나 모사꾼이네 그냥 근처 다른 체육관 있잖아. 거기 이제 취재도 하면서 이제 그냥 슬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있으면은 그냥 근처에 와가지고 했는데 뭐 인터뷰 잠깐 되냐 해서 제가 갔어요 또. 그걸 따라서 교장님 말씀대로 했어요. 딱 들어가니까 어디 오셨는데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이렇게 어떤 일이실까?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온 김에 겸사겸사 얼굴 뵙고 이러면서 뭐 한 여쭤볼 거 기억은 뭔지 안 나지만 A랑 B 이것 좀 여쭤보려 했는데 하니까 그건 죄송한데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렇다 해야죠.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사실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기분 나쁘다 그쵸. 하겠습니까?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분 나쁘다 하겠냐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찬성 선수가 표현하는 방식이 속내는 안 그런데 말이 그냥 이렇게 좀 툭툭 던지는 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 기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변화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변해서 맨 처음엔 왜 그러지 하다가 그게 계속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들어서 이 선수들이 본인의 얘기를 본인의 정보를 본인의 오피니언을 이 표출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저희 초반에 기자할 때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취합을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기사를 쓰고 하는 게 기자들의 특권 같은 거였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뭔가 자신의 소식을 알리려면 기자들한테 제보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나가는 게 보통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채널들이 다 있잖아요.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굳이 기자들을 안 통해도 내 생각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 내 소식을 알릴 수가 있어. 그리고 특히나 또 내 소식을 알리면서 돈도 벌어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도 A급들은 어려웠지만 뭐 추성훈이 됐든 뭐 사쿠라바가 됐든 데이너 화이트 대표가 됐든 그런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은. 그런 단계에서 기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는 정성호 편집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참 그 A급들의 대처가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못하면 저 죄송한데 저희 매니지먼트 때문에 못하겠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인스타 스토리 같은데 지 생각 똥글을 무지하게 올려요. 그리고 지우고 또 갑자기 사각을 올리고 이러고는 그러면은 매니지먼트한테 허락을 안 받고 올리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건 되는 거고 기자들이 정중히 취재 요청할 때는 이때는 또 하기 싫으니까 매니지먼트 핑계를 대고 이건 전혀 다른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얘기는 인스타 스토리에 왜 씁니까? 그럼 왜 지웁니까 또 갑자기 3시간 전에 지우고 예를 들면은 일부러 스토리 그런 거 많이 같은 데 하잖아요. 남겨서 없애고 처음에 올렸다가 또 반발이 안 좋으니까 싹 지워버리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니지먼트가 고소를 해야죠. 자기 얘기 왜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의 중요성이에요. 저희가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죠. 옛날 A 메이저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정찬성 선수한테 뭐 이게 태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정찬성 선수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그죠. 몇몇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정찬성 선수가 얘기 나와서 한 건데 기분 나쁘셔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왕 얘기 나온 거 얘기한 거. 그리고 이거 넘어가서 일단 이건 이제 뭐 그리고 넘어가시면 정찬성 선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급이라는 선수가 저희가 떠오른 건 정찬성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론한 거예요. A급이라는 선수가 누구 있습니까? 정찬성 선수 전 유일하다고 봐요. 뭐 기분 나쁘셔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거론한 거. 어차피 나 취재도 안 되는데 뭐 됐어. 아무튼 그런 거. 마지막 포인트가 취재 안 되잖아요.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 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기자 역할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의 역할. 이제 요즘에는 뭐도 의미가 없었냐면 예전에 경기 결과 기사를 빨리 써서 빨리 올리고 빨리 노출시키고 그러면 이제 페이지 뷰가 늘어나고 했는데 그게 제가 요 근래 생각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경기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경기 다 뜨고 OTT로 경기 다 볼 수 있는데 경기 결과 기사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기사들 스트레이트 기사들 나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이교덕 기자가 잘하는 그게 뭐냐면 기사를 그냥 막 써서 막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뭘 한다 카드뉴스로 빵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오케이 바로 알고 그리고 만약에 정보가 더 필요한 거면 카드뉴스 빵 낸 다음에 기사 보세요. 더 궁금한 사람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액기 쓰인 기사.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런 것들 아까 어저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뜨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김대환 대표의 뭐 격투기 복귀. 신기하잖아요. 왜 복귀했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들. 그냥 스트레이트 뭐가 됐고 막 그런 것들의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 있고 액기 쓰이는 기사들을 쓰는 게 그나마 기자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기자의 역할이 줄어든 면이 있으면 또 커지는 면이 있어요. 모든 거는. 근데 그거를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면 귀찮아집니다. 내가 했던 게 익숙하니까 이것만 하고 싶은데 다른 걸 하기 싫겠습니까? 여기 있는 두 분들은 전혀 다른 거는 유튜브로 개설을 했고 또 소통도 하고 라이브를 하고 이교덕 기자님은 월화 목금에 또 좋은 소식도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역할이 줄어드는 걸 인지를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해외 소식 같은 거를 짤막짤막하게 애들한테 알려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 유튜브를 왜 안 하세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 화에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랭크5도 좀 그런 면으로 그래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터뷰가 필요 없는 자기만의 채널을 갖고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 소식을 아직도 알리고 싶지만 못 알리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 중에서도 인터뷰 잘하면 뷰가 많이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고요. 그건 이제 못하는 부분들을 또 채워주는 게 또 기자들이니까 그런 게 또 기자의 역할이 아직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좀 기자는 어쨌든 기자라는 그 직업 자체가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그 역사 사관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 기록을 생각도 못한 얘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줄평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 진짜 오해죠. 근데 이거 말을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줄평을 마무리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잠깐 이 말만 마무리하고 그래서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기자들은 앞으로
기록을 많이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기록을 잘해서 잘 병렬해서 그걸 빨리 설명해 주는 거. 예. 유튜브도 그게 인기 있잖아요. 네. 아, 제가 왜 웃었냐면 썩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 한줄평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거라서 한줄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줄평. 랭크 5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한줄평이에요. 어떻게? 어제 뵀는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랭크 5 완전 변한다. 이게 전 한줄평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절대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의도가 썩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우리 랭크 5 무조건 바뀝니다. 대중이 알겠습니다. 좋아하게끔. 할 말 있으세요? 네. 저희 바나나멀도 항상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겁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어떤 의미에서 망했어요. 제 의도대로 가지가 않았어. 그렇지만 이게 또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런 돌발 변수에 대한 재미가. 그걸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미디어 환경이. 잘 넘어가야죠. 어떻게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일단 마지막 주제 질문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요?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였냐는 질문 대본에 없는 얘기였어요. 그렇지. 저희조차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한줄평은 저는 랭크 5는 완전히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대화 감사드리고 여러분 맹장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질 맹장염은 조심할 수도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맹장염 걸리면 시간 30분을 날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